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스웨덴이나 가족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위주로 프랑스 같이 가족 출산율이 높고 복지의 선진국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중에서 가족복지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를 꼽자면 바로 스웨덴을 두겠죠. 육아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육아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꼽히고 있습니다. 남녀가 각각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과 양육을 양립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여자가 직업에 취업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일하냐 안 하냐 물어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은 당연히 높습니다.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합니다.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은 문화적인 기반이 토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복지정책은 부의 재분배와 경제의 안정성, 또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또 복지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 가정이 그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있다,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평일 오전, 스웨덴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일명 라떼 파파.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유아차를 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아빠 김건 씨. 아침 8시에 출근한 그는 오후 3시가 넘으면 회사를 나섭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향하는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먼저 막내딸의 하원을 돕는데요. 스웨덴에선 아빠나 엄마 두 사람 중 퇴근이 더 빠른 사람이 등하원을 맡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큰아들까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 보윤 씨와 스웨덴에서 가정을 꾸린 지 11년. 여느 스웨덴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죠. 육아를 분담하는 게 무언의 약속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스웨덴에 살면서 이들이 느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경우는 못 봤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애 엄마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여성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5개월 썼었고요. 어떻게 말을 꺼낼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뭐 주변에서 한국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슬그머니 이제 그 얘기를 꺼냈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더 쓰고 싶으면 얘기해라.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다들 나도 쓸 거니까 모두가 다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밥 먹듯이 마치 잠자듯이 늘상 있는 일이니까. 기억나요? 예, 그날은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좀 아내한테 육아 이렇게 하면 이상적이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할까? 내 마음대로 한번 육아를 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애기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떠먹여 주는데 아이가 자기가 이제 먹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애가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그 부엌에다가 난리를 치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안 가고 눈으로도 가고 그럼 눈 들어가면 또 울고 그러면서 애는 울고 집은 이제 여기저기 쏟아져가지고 더럽고 그게 첫날 처음으로 한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한 몇 시간 멘붕이었었어요. 아이들이 신생아일 때부터 좌충우돌하며 육아를 경험해본 아빠.
이젠 아이들과 함께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아빠와 숨바꼭질 놀이에 빠진 아이들. 시작. 아빠 얼굴 다 보여. 너무 빨리 찾아낸다. 잘좀 숨어. 알았지? 저녁 식사 준비도 놀이하듯 아빠와 함께합니다. 오늘 메뉴는 함께 만든 피자. 퇴근이 빠르다 보니 매일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도 가족과의 시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진 시대. 부부는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는다고 하죠. 저희는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욕심이 많아서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가사 분담 그다음에 육아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스웨덴이 뭐 아이 키우기 뭐 좋은 곳이라 뭐 육아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고충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첫 단추가 이제 아빠도 육아휴직을 써서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가 됐던 게 이게 굉장히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네. 사랑해. 어릴 때부터 늘 함께다 보니 애틋하기 짝이 없는 아빠와 아들. 자자야 나 불 끌게. 저녁 8시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자유시간을 누리는 아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일상이죠. 종종 한국 소식을 접한다는 김건 씨. 스웨덴 생활 14년 차인 그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스웨덴에서 처음 일할 때는 그 부분이 의아했었고 이런 게 하루아침에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큰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잡고 꾸준히 밀어온 결과 이제 40년 뒤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남자 육아휴직 꾸준히 밀고 나가면 금방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을 떠나 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아이를 키울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 하지만 돌아보면 결코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930년대 여성의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70년대 남성까지 확대된 뒤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사회적 인식에 부딪혀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시절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고 그 후로도 변화는 계속돼 왔습니다. You should also remember that we've had this system. We started to develop them in Sweden for 100 years ago. And the idea that everyone talked about back then was that it should not only be the rich that can have more children and increase the fertility rates. That will not help it. So therefore the system must cover everyone. So that's the core idea, I guess. 스웨덴에 대한 가족복지 정책은 영상으로 보는 것이 반복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은 세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 생활과 육아의 병행을 지향하는 공보육 제도. 두 번째, 부모의 평등한 양육 책임을 지향하는 출산 육아 휴직 제도. 세 번째,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수당 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지원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사회보험, 소득조사와 욕구조사 수당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가정 정의 측면에서도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을 가족이라고 규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구성되면 가정의 결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여성의 권위와 취업에 대한 국가적인 장려책도
공보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복지 선진국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미국은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암묵적인 가족복지 정책을 형성해 왔습니다. 즉 특정 힘든 가족만 대상으로 하겠다. 가족의 일은 가족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로서 가족 관련 정책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의 양육, 돌봄 등 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정책은 미국은 1935년 사회보전법의 제정으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긴급 구조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공적 구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규모가 제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 위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은 시민권 운동 등 사회운동 영향으로 고용균등, 인종철폐, 빈곤의 해소 등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급여 수급과 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80년대 레이건 정부 들어가면서 복지 감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동의 의무를 강화하는 워크페어를 도입함으로써 복지 수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복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아동 빈곤율과 미혼모의 증가 등 복지 의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복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996년도에는 복지 개혁의 방향에서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노동에 대한 강조, 가족 책임의 강화로 이제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 이것이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부모 가족 형태를 지지함으로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독립적 가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도 양부모를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이해를 하고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나중에서야 시작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 영상인데 SBS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려는 오프라인에서는 본 내용이실 겁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려는 미국으로 이주만 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3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영리 씨는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병, 우수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안전함과 편리함 때문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이게 대중교통 그리고 모든 게 편해요. 빨리빨리가 돼 한국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20년 전 이민 온 이주희 씨도 한국에 남아 계신 부모님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가족들. 실제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한인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미주 한인은 4만 7천여 명, 2010년 3만 5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1만 2천 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재외동포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는 한인은 지난해 9,3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LA타임스는 오늘 이러한 한인들의 역이민 트렌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 예로 전북 고창에 위치한 은퇴자 커뮤니티를 소개했는데 커뮤니티 주민 800명 중 3분의 1이 미주에서 역이민을 온 한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 역이민을 갔지만 씁쓸한 단점도 있다고 기사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러 오는 기회주의자라는 한국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오려고 하죠. 복지가 우리나라가 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전통적 보수적 성별 분업에 의한 가부장적인 전통을 가진 남성 부양자 모델을 가진 국가입니다.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여성은 가족 재생산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혼인과 가족제대의 보호 및 장려 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은 아직 발달한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정책은 여성을 가족 돌봄에 책임지는 어머니로서 부차적인 역할이 아닌 독립된 근로자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서 일 가정 양립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녀와 부모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 근로시간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독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가정 경제가 안정되고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 등이 수월해지기 위한 정책을 일 가정 양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것은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정책 방향이 맞벌이를 지원하겠다, 맞벌이 양육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뉴스룸은 저출생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독일은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 경우엔 수당을 더 주는 식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7주와 2살이 넘은 두 아이를 돌보는 엄마.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지난해 9월 4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Studierende Muttern, wenn die Kinder haben, kriegt man auch ungefähr 150 € mehr als normale Studenten, weil ich ja ein Kind habe. Bei mir wird jetzt gerade 1.000 € bezahlt. Also ich bekomme für mein Kind ein Kindergeld. Das ist egal, ob ich arbeite oder nicht. 이 때문에 외벌이를 하게 된 남편도 경제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Macht mit uns und wir sind nicht alleine. Und Gesellschaft, was sie alle verstehen das und die ziehen uns rein in die Gesellschaft,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Wir sind auch gemeinsam in dieser Gewogenheit. 이렇게 독일은 학생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137만 원 정도를 매달 생활비로 지원하는데 14세 미만인 아이를 기르면 23만 원 가량씩 더 보태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학교에 가도 아동수당을 줍니다. 독일 정부는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달마다 37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취업을 안 하면 25세까지도 지원합니다. Ist das so? Man hat hochgerechnet, dass Kinder zu bekommen, ungefähr oder ein Kind im Laufe des Erwachsenwerdens oder Großwerdens ungefähr so viel kostet wie ein Einfamilienhaus. 이렇게 독일이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모든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대학교를 다녀도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Kinder in die Welt setzen, Kinder finanzieren und sie in die Lage zu versetzen, eine Ausbildung zu machen und anschließend ihren Beitrag auch zur Gesellschaft dann wiederum zu leisten. Das Kindergeld dagegen ist eine langfristig angelegte Unterstützung.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아이가 학교를 가면 끊깁니다. 아동수당은 7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인 부모가 독일에 와서 놀란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에 거주 등록을 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받을 자격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상승도 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독일 출생률은 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ass sie dauerhaft gelten sollen.
Und zwar egal, welche Regierung dann übernimmt, auch wenn da eine andere politische Grundhaltung ist. 독일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가 함께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다음은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랑스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독일하고는 달리 가족 및 출산 지원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가족 친화적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가족 개수제와 같은 세제 혜택과 공보육 시설의 광범위한 확충을 위해 이것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할 때 어떤 사회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지방 출신으로 파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카린 씨. 월세 30% 정도는 정부 주택보조금을 받습니다.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학생 할인 식당, 또 무료로 먹거리를 나눠주는 단체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식당이나 식료품점 등에서 기부한 유효기간이 임박한 음식과 식재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Je peux économiser entre 100 et 150 euros par mois. 국공립 비율이 80% 이상인 프랑스 대학의 등록금은 한 해 3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입니다. 자녀 대학 비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C'est pas parce qu'on a 4 enfants qu'on est riche. Nous, on n'était pas riches. Même si on n'a pas beaucoup d'argent, l'État est là pour aider. 평균 23살에 부모 품을 떠나는 프랑스와 달리 20대 10명 중 8명꼴로 부모와 함께 살아 캥거루족 비율이 최고인 한국. OECD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점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C'est un fardeau pendant 10, 20, peut-être 30 ans. Et donc, ça n'est pas au moment de la naissance que les questions se posent. C'est vraiment un investissement sur le long terme. 자녀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정부가 함께 힘을 보태는 프랑스 사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아이 둘을 둔 프랑스 맞벌이 가정의 아침.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집을 나설 준비로 분주합니다. 만 3살 아들은 엄마와 유치원으로, 2살 아래 딸은 아빠와 함께 타가소로 갑니다. 직장인 부모가 아침이 여유로운 건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 회사에 알리면 될 정도로 회사는 아이를 둔 부모를 배려합니다. Pour le trajet, j'arrive à peu près entre 9h15, 9h30 au travail. Mais du coup, le soir, effectivement, comme je pars à 19h, ça fait que du coup, c'est assez ajustable, c'est assez compréhensible. 퇴근 전까지 두 아이의 돌봄은 부모가 맡습니다. 한 달 비용은 우리 돈 210만 원 정도, 절반가량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3살부터는 의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Que l'aide sur les 3 premières années de vie, il y a le fait que l'école soit gratuite, que les universités aussi soient gratuites. Tout ça, ça rentre dans le choix aussi de faire des enfants. 열흘 남짓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한 달 가까이로 늘어난 점 역시 육아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수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경우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약 30% 정도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아이 가진 직장인들로부터 외면받던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는 대신 휴직기간 급여를 대폭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구입니다.